자, 오늘은 교과서 25페이지 지구의 중력 단원에 대해서 수업을 해봅시다. 자, 그동안 우리가 많은 걸 배워왔죠. 지구의 형성과 역장에서 그 소단원 3개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지구의 역장에 대해서 수업을 할 텐데, 지구의 역장은 지구의 중력장 그리고 자기장 이렇게 두 가지 단원으로 구별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지구의 중력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할 텐데요. 교과서 25페이지 학습 목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의 중력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중력과 지구 내부 물질의 분포로부터 표준 중력, 표준 중력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중력 이상의 다양한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중력이 뭔가 이상한가 봐요. 중력 이상의 요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5페이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 한번 봅시다. 자, 질문이 있어요. 남북으로 위도 간격이 긴 나라, 뭐 남미의 칠레 같은 나라가 되겠네요. 이런 나라에서는 위도에 따라 무게를 재는 저울의 기준 등급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같은 저울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적도, 남북 간의 거리가 꽤 되겠죠? 수천 킬로미터 거리가 있는데 코끼리 무게를 재면 같은 값이 나올까? 남북 간의 지역차가 있으면은 무게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적도에서 잰 거보다 우리나라에서 재면은 같은 저울로 재면은 무게가 더 나간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위도 22도, 51도 이렇게 비교한 그림이 있는데 고위도로 갈수록 무게가 더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다이어트는 적도로 이사 가는 거. 네, 그러면 몸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자, 이렇게 그 무게가 달라진다는 건데, 여러분들 물리를 조금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무게라고 하는 거는 중력의 크기죠. 내 몸무게는 나한테 미치는 중력의 크기. 그래서 사람이 달에 가면은 몸무게가 가벼워진다. 이 얘기는 달의 중력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력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오늘 수업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럼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지 정의를 내려볼게요. 일단 만유인력부터 봅시다.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질량을 갖고 있으면 작용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교과서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질량 m1, m2인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어릴 때 이때 만유인력의 크기는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되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예요. 즉 다시 말하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의 크기는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것도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 각각의 질량 M1, M2에는 비례해요. 그래서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는 큰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끼리는 만유인력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만유인력을 중력이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약간은 다릅니다. 자, 그럼 교과서 25페이지 있는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이 중력은 만유인력 플러스 원심력이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중력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색깔을 잘 보세요. 중력은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 중위도 지역을 볼게요. 자, 지구의 세 지점, 적도, 극, 중위도 중에서 중위도 지역을 보면은 만유인력은 화살표 방향이 푸른색 방향 이렇게 작용하면은 지구의 중심 방향이에요. 자, 지구라고 하는 질량체와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 있는 원심력이에요. 원심력은 이상한 방향이죠. 만유인력과 반대 방향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수평 방향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원심력을 잘 보면은 적도에서는 지구 중심과 반대 방향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만유인력의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극에서는 또 원심력이 없어요. 자, 이거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다시 가져올게요. 자,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지구는 자전축이 있죠.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지구가 있으면은 자전축이 있어요. 자, 자전축 이렇게 똑바로 세워볼게요. 자, 자전축이 있는데 이 지구 같은 경우는 자전을 할 때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해요. 그래서 만유인력은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바깥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초록색 화살표가 회전축, 지구의 자전 회전축이 이렇게 수직 방향일 텐데 이 직각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선생님이 펜으로 좀 그리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지구의 회전축은 이렇게 북극하고 남극을 잇는 이렇게 선이 회전축이에요.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하면은 원심력은 회전축의 직각인 방향으로. 그래서 중위도의 원심력이 저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극은 없어요. 원심력이. 왜냐면은 극에서는 이렇게 돌아요. 자, 적도에 있는 사람은 지구가 자전할 때 크게 한 바퀴 돌겠죠. 극은 지구가 아무리 많이 자전해도 그 제자리에만 있어요. 위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은 원심력이 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유인력 플러스 원심력이 중력이 되기 때문에 자, 적도를 볼게요. 적도는 만유인력 중력 크기 비교하면은 중력의 크기가 더 작죠. 왜냐면은 만유인력보다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두 힘의 합력인 중력은 당연히 만유인력보다 크기가 작아져요. 그리고 이때 만유인력하고 원심력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화살표 길이가 뭐 딱 봐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 납니다. 원심력은 만유인력에 비해서 아주 작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도에서 중력과 만유인력은 화살표가 이렇게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어요. 자, 그리고 극지방 같은 경우는 만유인력과 중력이 같죠. 왜냐하면은 극지방에서는 원심력이 없으니까 만유인력은 그냥 중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위도 지방이 재밌죠. 자, 중위도 지방은 만유인력은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게 벡터로 합쳐져 화살표 물리에서 이 힘의 인지 합력인데 중력 같은 경우는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만유인력과 방향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적도하고 극지방은 중력의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를 딱 떨어뜨리면 이 떨어지는 방향이 적도하고 극은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중위도 지방에서는 결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유인력과 중력 이 사이 각도가 실제로 원심력은 만유인력에 비해서 아주 작다 그랬죠? 그럼 이 각도가 사실은 거의 0도에 수렴해요. 0도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자유낙하는 물체가 지구 중심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위도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구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곳으로 향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의 설명은 글로써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중력은 자, 만유인력 플러스 원심력이다 라고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첫 번째로 만유인력의 방향은 일단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그리고 만유인력의 크기는 극하고 적도하고 좀 차이가 난대요. 자, 이거는 왜 그런지 선생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자, 지구가 완벽한 구형이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타원이에요. 가로로. 자, 이게 이제 적도가 되는 거고요. 자, 북극과 남극을 잇는 지구의 자전축은 이렇게. 자,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 중심이 여기라고 한다면은 적도까지, 지구 중심에서 적도까지 거리는 멀고, 지구 중심에서 극까지 거리는 가까워요. 아까 만유인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구 표면까지 거리가 적도가 훨씬 길기 때문에 만유인력 크기는 적도가 작고 극이 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심력인데 원심력은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힘,
잦은 영향으로 지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힘. 쉽게 말해서 지구 표면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다 같은 거예요. 적도에서는 이 방향, 중위도에서도 이 방향, 이 평행이 같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지구 자전축에 직각 방향으로 작용한다. 원심력의 크기는 적도에서는 최대, 그리고 극에서는 제로. 만약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2배 빨라진다면 원심력의 크기는 더 커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력은 만유인력 플러스 원심력이다. 중력의 방향은 적도에서는 지구 중심, 극에서도 지구 중심. 그런데 적도와 극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구 중심이 아니다. 그리고 중력의 크기는 원심력이 없는 극에서는 만유인력이 그대로 중력이 되니까 힘의 크기가 커지고요. 적도에서는 만유인력 마이너스 중력이 되는, 만유인력 마이너스 원심력이 되는 거죠.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힘의 합력이라고 하지만 두 힘을 단순히 더하면 안 되고요. 벡터니까 화살표 방향이 만유인력은 이쪽, 원심력은 이쪽. 반대로 작용하면 힘을 빼줘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중력은 적도에서 가장 작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울 위에 올라가서 체중을 잴 때 몸무게 숫자를 가장 줄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적도? 극?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중력이 약한 적도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게 이제 중력이었고요. 그리고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중력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25페이지 그림 옆에 나와 있어요. 과거에는 단진자 주기, 똑딱, 똑딱, 네. 이 단진자 주기 잴 때, 이 단진자의 뭐 길이하고 주기 사이 관계에 중력과 속도가 개입이 돼요. 그 다음에 자유낙하는 물체를 잘 관찰하면은 이 떨어지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잖아요. 이것도 중력 가속도 때문이죠. 이때 중력 가속도, 즉 중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수철을 이용한 스프링 중력계. 스프링의 뭐 질량을 다뤄놓고 이렇게 저울로 잴 수 있잖아요. 이때 스프링의 탄성 개수라든지 이런 걸 알면은 중력을 잴 수 있대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주로 인공위성을 이용하기도 하고, 선생님도 대학교 때 실험을 통해서 중력 가속도를 측정을 했었는데,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잴 수 있어요. 집에서도 잴 수 있어요, 사실. 간단한 도구 몇 가지만으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습 개념으로 갈게요. 교과서 26페이지. 표준 중력과 중력 이상. 일단 표준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 내부 물질이 다 균질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론적인 중력값이에요. 그리고 지구 타원체라고 우리가 이제 가상의 지구를 부르는데 같은 위도에서는 같은 중력값을 가져요. 자, 아까 지구가 약간 찌그러진 타원이라 그랬죠.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냥 완벽한 구 같은데 그렇지가 않대요. 적도 쪽에 좀 이렇게 부풀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지구가 이 내부 물질이 다 완벽하게 균일하고 그리고 표면이 아주 매끄러운 뭐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이렇게 지표면이 고저가 없고 매끄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가정할 때에 각 위도에 맞는 중력을 과학자들이 계산했어요. 이렇게 구한 것을 우리가 표준 중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의 표준 중력값하고 자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과 위도가 같은 전 세계 모든 지역은 표준 중력값이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중력 탐사는 중력을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탐사를 하는 이유는 지하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실제로는 자원 탐사할 때 많이 써요. 지하 자원 탐사할 때. 자, 그리고 중력 이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 측정한 중력과 표준 중력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표준 중력 값은 위도에 따라 다 같은 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측정한 거랑 같은 위도에 다른 나라에서 측정한 실제 중력 값이 다르다면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중력 이상이 플러스이다. 자, 플러스라는 거는
실제로 찬 중력값이 크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하에 밀도가 큰 무거운 물질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물질, 질량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만유력이 강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 그러면 중력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중력 이상의 마이너스면 지하에 밀도가 작은 물질이 있다. 자, 이걸 지하 자원에 이용하면은 지표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 깊은 곳에 유전이 있어. 유전이라고 하는 건 기름이 있다는 거죠. 기름이 있다는 거는, 기름은 물보다도 막 가볍다고 얘기하는데 땅속에 가벼운 물질이 많아요. 그러면은 중력 이상값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죠. 반대로 지하에 철광석이 있어. 그러면은 중력 이상값이 플러스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구 내부를 지진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중력값을 측정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이제 자료를 한번 볼게요. 산맥과 해양에서의 중력 이상값인데,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볼게요. 해양하고 산맥하고 우리가 얼핏 보면은 바다 물이잖아. 산은 무거운 산, 돌덩어리가 많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바닷물이 채워져 있는 공간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이 밑에 밀도가 아주 큰 물질, 멘틀이에요. 얘는 사실 지각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조금만 지각을 파고 내려가면은 지각보다 무거운 멘틀이 있어. 이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그래서 해양에선 중력 이상값이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자, 이 산맥 지역은 지표면이 이렇게 높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에어리설, 플랫설 다 배웠는데, 지표면 고도가 높으면은 지각의 두께가 두꺼워요. 지각은 멘틀보다 가볍죠. 실제로 가벼운 물질이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맥과 해양에서 중력 이상 값이 다르고요. 왼쪽 그림은, 자, 여기는 이제 지진이 발생한 어느 지역에서 중력 이상 값을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역마다 이런 식으로 중력 이상 값이 막 다 다르게 나와요. 그 이유는 지하의 물질들의 분포가 다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하의 물질, 지하에 어떤 물질, 어떤 암석의 종류가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자료를 볼게요. 자, 교과서 27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기는 이제 동해 중남부인데, 중력 이상 값을 봤더니, 수치가 뭐, 플러스 50 정도 다니는 미리가는데, 중력 단위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0도 있어요. 이런 데 가면은 왠지 가벼운 뭔가가 있을 것 같아. 혹시 유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산유 국가죠. 유전이 있어요. 기름이 막 콸콸콸 나오진 않지만 천연가스는 이렇게 동해 지역에서 막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거는 전 지구적인 중력 이상 분포. 중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하에 어떤 물질이 분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그림을 보면은, 자, 이건 되게 재밌어요. 네. 해발 고도에 따라서 여기 용수철, 저울 늘어난 길이가 달라지죠. 더 고도가 높은 데로 가면은 그만큼 중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지구 중심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도로 가면은 몸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지만 적도까지 못 간다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가도 조금 더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겠죠. 중력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자, 밀도가 큰 물질이 지하에 있다 그러면 강하게 중력에 작용해요. 이런 데서 몸무게 재면은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자, 원래 이렇게 추를 쭉 늘어뜨리면은 이렇게 중력 방향을 이렇게 거의 지구 중심 방향과 근접하게 가야 되는데 옆에 큰 산맥이 있어요. 자, 그럼 공기하고 이런 암석이 있는 산맥하고는 당연히 이 산맥이 있을 때 이쪽이 조금 더 무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딱 들으면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과 비슷하게 이렇게 연지 아래 방향 쪽으로 향할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막 쏠린다. 그러면은 저쪽에 아주 질량이 무거운 물체가 있을 수 있는 거다. 이거를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서 중력의 크기를 알아보는 실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의 중력 이상 분포도인데 앞에서도 그림을 좀 봤었죠. 이런 식으로 중력 이상은 우리가 분포도를 만들어서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탐구를 좀 해볼게요. 교과서 26페이지에 있는 탐구인데 중력 이상을 통한 중력 탐사는 제목이에요. 자,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지하 물질 분포를 좀 알아맞추는 건데 그림을 서로 연결짓는 거래요. 그림을 먼저 볼게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 기억니은 디귿은 실제 그 지하 물질 분포예요. 그럼 이 지역에서 중력 이상을 측정하면은 밑에 있는 가나다 중에서 어떤 게 될까? 먼저 동그라미 기억 볼게요. 이게 사암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가운데 암염이 있어요. 밀도를 봤더니 사암은 2.2g 세제곱센티미터인데 암염은 2.17밖에 안 돼. 암염이 가볍죠? 그럼 이 암염이 있는 곳은 가벼우니까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야 돼요. 주변보다는 중력이 약한 곳이 되는 거죠. 자, 가운데 그림 볼게요. 가운데 그림은 여기 가운데 현무암 암맥이 쑥 뚫고 왔어요. 근데 이 현무암은 이 중에서 가장 무겁네요. 사암이나 화강암보다 밀도가 크죠. 그럼 중력 이상 값이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기억번은 이런 암염 쪽이 마이너스 중력 이상 값. 그 다음에 여기 현무암 암맥이 있는 곳은 플러스 중력 이상 값. 주위보다 중력이 좀 더 크게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 보면은 단층 경계로 왼쪽에 더 무거운 화강암이 있어요. 그 화강암이 있는 지역은 중력 이상 값이 조금 더 높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기억은 가, 니은은 나, 디귿은 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중력 탐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하의 그 내부 물질의 분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물질이 존재를 하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결과 정리 2번, 3번은 볼게요. 그럼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거 알아보는 건데 지하 내부 물질, 밀도, 뭐 구조 아니면은 고도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중력 탐사는 지하 자원 탐사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지하 자원 탐사, 지하 자원 발견하면은 또 개발하면은 다 돈이 되는 거죠. 학문이 좀 슬프게 돈 잘 버는 학문이 막 발달해요.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 이렇게 이해. 자, 그리고 핵심 영양 기록이 있어요. 자, 포츠담 중력 감자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게 지구래요. 어, 뭐, 생각보다 많이 찌그러졌잖아요. 이게 아프리카 대륙 보이고, 위에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저 옆에 보이는데, 이거는 뭐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중력 지도를 만들었어요. 중력 이상을 가지고 지구를 만들었는데, 고도가 높고 붉은색 쪽은 중력이 큰 곳, 그러니까 중력 이상이 플러스 나오는 곳이고 반대로 푸른색이고 낮은 곳은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인 곳을 가정을 하에 이렇게 지구를 만들어 봤더니 이게 찌그러진 감자 모양이다. 자, 포츠단 감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대요. 재밌죠? 그래서 이런 중력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특성, 쉽게 말하면 지하에 있는 물질을 눈으로 안 봐도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 중력 지도를 뭐 우리가 찾아보자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인공위성으로 워낙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서 거의 뭐 실시간 변화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고 그래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중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수업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중력은 어떤 힘의 합력인가? 자기평가하기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측정한 중력하고 이론적으로 측정한 이 표준 중력, 이 차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두 가지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자, 정답 다 알겠죠? 네, 중력은 이 만유 인력과 원심력, 각각의 힘의 정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력은 위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적도, 중위도, 극지방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크기로 작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교과서 25페이지 그림을 통해서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중력 예상. 중력 예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표준 중력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고 중력 이상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기장을 통해서 더 신비한 지구의 세계로 떠나봅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